완벽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TV 시청자 여러분, 화수목 오후 2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장예찬의 정치펀치입니다. 오늘 목요일은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국민대변인, 국민의힘의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 대담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이게 일주일이 너무 길어서 네.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정치적 이벤트들이 맞아요. 요새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네. 참 다룰 소식이 또 너무 많은데요. 많죠. 예. 일단 양당 모두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조기 대선 모두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후보 확정됐죠? 네, 경선에 참여한 후보.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3명이서 경선을 최종까지 하게 되어 있고 네네. 그 와중에 이재명을 위해서 민주당 룰을 바꿔줬죠. 그렇죠. 그리고 토론도 2번밖에 안 한대요. 네. 이게 컷오프가 없는 본 경선인데도. 네. 그야말로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이재명을 추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경선에 김경수와 김동연이 들러리를 서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8명이서 1차 경선을 하는데 오늘 미디어 데이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1차 경선 토론을 하는 조편성이 아주 재밌게 뽑혔더라고요. 맞아요. 그 부분을 한번 주목해서 이야기 나눠봐야 되는데 우선은 민주당 이렇게 조용해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요. 네. 이재명이 의도적으로 자기 몸을 숨기고 있어요. 네. 카메라 앞에도 나오지 않고 그렇죠. 언론 인터뷰도 안 한다 하고 그야말로 잠수를 타는 새로운 대선 전략입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나는 가만히 대통령 된다라는 심보인데 이런 이재명의 잠수 전략 이준우 대변인께서 보기에는 좀 어떠십니까? 아, 벌써 대통령이 다 됐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제 같은 경우는요, 공식 외부 일정이 전혀 없이 하루 종일 그냥 외부 노출 없이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살다 이런 대선 후보 처음 봐요. 그렇죠.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 앞에 나서지도 않고 대선 행보도 하지 않고 메시지도 내지 않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다. 그거 뭐 하고 있었죠? 넷플릭스 보고 있었나요? 어디선가 시간을 때웠을 거 아닙니까? 네. 과연 뭐 했는지 좀 의아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행보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이랬습니다. 그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3번 나눠서 3일 동안 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좀 올렸었고요. SNS 올렸었고 또 기자회견하고 이 내용이 똑같은 건데 왜 3번 했겠습니까? 본인이 나와서 새로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위험하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흥분하면 말이 거칠어지고 욕설도 할 수 있고 또 말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준비된 영상 잘 짜여진 기획된 상황에서만 이제 노출하는 거고 그러지 않은 경우는 전부 다 일절 방송에 노출 안 해가지고 실수를 하지 말자. 어차피 다 된 밥이다. 이런 말년 병장들이 떨어지는 낙엽 조심한 것처럼 이런 행보를 보고 있는데 저는 이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제 일단 비판하겠죠. 대선 주자라는 사람이 뭐 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비판이 있을 거고요.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본격적인 경선 시작되면요. 국민들의 눈과 시선이 전부 다 국민의힘이 싹 다 빨아들입니다. 그러되면 이제 위기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 몸을 좀 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대통령 다 된 것처럼 자맹하는 행보는 아마 국민들한테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재명이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변의 전문가들이 뭐 니트 입히고 따뜻한 이미지 연상시키면서 그렇죠. 부드러운 색깔의 네.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후보님 잠수 타십시오. 어차피 대통령 다 된 겁니다.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라고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재명 성격상 이제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많은 후보들이 다 이재명 때리기에 나설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미디어데이에서도 김문수 전 장관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국민들 누가 정신병원에 감금될지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 친형 정신병원 강제 네. 입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 또 나경원 의원이 드럼통으로 대박을 쳤잖아요. 아, 대박 났죠. 민주당이 막 부글부글 발작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 참다가 이재명이 못 참고 나와서 막 쏘아붙이면서 네. 여러 가지 말실수들, 욱하는 모습들, 평상시에 그 과격하고 강한 모습들이 나와서 국민들 눈살 결국에는 찌푸려지게 만들지 않을까요? 네. 언제까지 이렇게 참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주 못 넘기다고 봐요. 이번 주 못 넘기고 이번 주못 넘깁니다. 본인이 욱하고 나올 것이다. 네, 그렇죠. 지금 이번 주 일단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제 토론을 시작하거든요. 네. 토론을 시작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을 민주당 2번밖에 안 해요. 근데 우리 국민의힘은 일단 총 4번을 합니다. 토론을 2번밖에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토론을 이제 보통 지난번 같은 경우 국민의힘은 총 11번 했습니다. 예비 2번, 이제 본 경선에서 9번 했었는데 참 많이 했죠. 참 많이 했죠. 그래서 국민들의 이제 시선을 이제 끌어모았었는데 민주당이 2번밖에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토론을 만약 4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 토론에서 좀 밀렸던 후보가 그 다음 토론 나가서 두 번째 토론에서 이기고 싶다 보니까 좀 더 강한 발언, 좀 더 새로운 내용으로 준비를 하다 보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 대표에 대한 검증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네. 지난번에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서로 경쟁할 때 대장동 의혹을 제기해서 검찰 수사까지 들어가서 지금 현재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이렇게 토론이 많아질수록 본인이 또 다른 의혹이 나오면서 재판받는 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50대 50으로 하면서 확정적인 상황에서 토론 기회마저 줄여가지고 어차피 본인 가는 길 레드카페 세우고 너네들은 내 뒤에서 코러스하고 백댄스를 해라 라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 국민적인 이제 외면, 국민들이 이제 관심이 뚝 떨어지겠죠. 그걸 참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론조사하면 조금 좀 떨어지는 그런 여론조사 잡힐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또 얘기를 하면서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이 과연 언제까지 잠수를 탈 것인가, 이재명의 그 욱하는 성질을 언제까지 참고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가 네.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은 벌써부터 민주당에서 이 드럼통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김문수 전 장관의 발언이 이제 언론 보도화가 슬금슬금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전 국민이 정신병원 감금될지 모른다. 이거 굉장히 섬뜩한 드럼통 제2탄이잖아요. 무섭죠. 그러니까 드럼통이 낫냐,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낫냐, 우리가 양자택일해야 된다면 이준희 대변인 뭘 선택하겠어요? 드럼통은 그 들어간 수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망이죠. 네. 예, 일단 살아야겠죠. 하지만 저는 둘 다 거부하겠습니다. 둘다 당당히 네.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수호하는 후보자한테 저는 제 소중한 한 표를 던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김문수 전 장관의 오늘 발언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이제 의원들이 점심 먹고 나왔을 시간이거든요. 네. 이거 기사 보고 우리가 또 충성 경쟁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또 막 반발하고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드럼통 고발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오히려 뭘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경원 의원을 더 띄워주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한 고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찌되었든 국민의힘 후보를 띄워주고 이재명이 어떤 전선에 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에서는 반가운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 측에서 하는 행보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설이 나오니까는 민주당 의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가장 까다로운 후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이 드럼통에 들어가는 사진을 보여주니까 또 벌떼처럼 달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이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드럼통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지라고 생각할까봐 아마 달려들어서 비판을 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이어져서 준비가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경원 캠프에서 듣기로는 그래서 굉장히 기대된다. 나경원이 매일매일 내는 SNS 보면 아마 어떤 참신한 재밌는 게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김문수 캠프에도 지금 박수현 의원이 총괄 본부장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정책총괄 본부장. 정책총괄 본부장이죠. 네. 그래서 이 두 분의 옛날에 그 경기도지사와 부지사를 하면서 콤비로 손발을 맞춘 적이 있기 때문에 김문수 지사가 있는 캠프도 굉장히 장관이 있는 캠프도 굉장히 활발하게 메시지가 내일부터 나올 것이다. 예상이 되고요.
홍준표 시장은 지금 벌써부터 홍카콜라 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원시원한 답변, 시원시원한 메시지, 그리고 시원시원한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후보들한테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이 드럼통 사진 한 장으로 톡톡히 재미를 본 것을 다른 국민의힘 주자들이 봤기 때문에 네. 이제 국민의힘은 내부의 어떤 경쟁도 경쟁이지만 누가 더 효과적으로 이재명을 때리느냐, 이재명을 공략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변화의 조짐을 느낀 게 김문수 전 장관이 사실은 높은 지지율로 출마하면서 약간 중도적인 메시지를 그동안 내는데 치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전통 지지층과 당원들로부터는 좀 고개를 갸웃거림 받는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네. 나경원 의원의 드럼통 효과 이후에 오늘 굉장히 센 발언을 했잖아요. 전국민 정신병원 감금이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이재명 때리기 경쟁에 국민의힘 경선 내부에서는 불이 붙은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럼 이게 긍정적인 현상으로 지금 잠수 타고 있는 이재명을 끄집어낼 수 있다. 그렇죠. 이준우 대변인 전망에 의하면 이번 주 안에 튀어나온다. 그렇죠. 이재명이 튀어나와서 못 참고 뭐라고 하고 기자들 앞에서 한마디 하는 순간 이재명 지지율은 또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요. 금이 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홍카콜라란다. 지금 홍준표 대표가 네. 아마 또 재밌고 아주 이제 이재명의 뼈를 때리는 그런 메시지를 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 경선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끼리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서 누가 가장 이재명 대표와 잘 싸우는 적임자인가 그걸 뽑는 경선이기 때문에 지금 후보들이 보여주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메시지와 문제점이라든가 비전에 대한 공격 잘못된 부분들을 잘 공격하고 있다. 그걸로 인해서 경쟁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민주당, 국민의힘이, 가장 좋은 후보를 뽑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오늘 8명이서 미디어 대회를 하면서 네. 각자의 포부를 밝혔어요. 네. 출사표를 던졌고, 무엇보다 토론의 조가 정해졌어요. 재밌게 정해졌어요. 이 8명이 다 같이 토론을 하면, 네. 너무 중구난방이고 어수선해지잖아요. 그래서 1차 경선 때는 A조, B조로 나눠서 토론을 한 번씩만 하죠. 네. 그리고 여론조사 끝에 4강을 결정하고 이 4강에서는 토론을 몇 번 하게 되나요? 좀 더 하죠? 4강에서 2번 하죠. 2번 하고 네. 1대1 네. 토론도 있고 막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도권 토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4강 다 돌아가면서 하는 토론이 있고 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걸친 TV 토론 날짜가 네네.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조가 누구랑 선택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A조에는 눈에 띄는 게 김문수 전 장관과 안철수 의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양양자 전 의원, 유정복 시장이 있고요. 아무래도 국민과 언론의 관심사는 B조 쪽으로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B조가 지금 죽음의 조라고 부르기도 하던데요. 네, 자, 이철우 도지사, 예. 나경원 의원, 네. 홍준표 전 시장, 한동훈 전 대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3대1 구도. 네.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가 한동훈을 좀 집중 공략하는 네. 그러한 구도가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네. 있는데 네. 지난번 전당대회 때 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세게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 감정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았는데 B조가 이렇게 됐다. 우선 상대적으로 B조에는 좀 가려있지만 A조 토론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떤 흐름이 될 것 같나요? A조의 이제 주인공은 아무래도 김문수 장관과 이제 안철수 의원이 되겠죠. 두 사람, 네. 김문수 장관은 이제 보수 우파에서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지금 좀 중도 성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분도 저력이 있는 게 지난번에 국민의당으로 해서 대선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22% 정도 되는 지지를 얻었거든요. 네. 그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28%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한국당과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었어요. 네. 그런 저력이 지금도 살아있느냐 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번 토론이 될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AI 그리고 반도체 이런 IT 분야에서 좀 강합니다. 하지만 김문수 장관은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 오히려 행정력, 본인이 탁월한 이제 도지사 시절의 행정력, 그 다음에 이번에 장관하면서 보여줬던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탄핵 기간에 보여줬었던 이제 그 거리에 나와서 광장에서 나왔던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어떤 자질 이런 것들이 대비가 되기 때문에 A조에서는 김문수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빅매치가 좀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양양자 의원은 본인이 성공 스토리가 있죠. 고졸 신화를 만들어서 삼성에서 임원까지 가신 분인데 이분도 상당히 반도체라는 특화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아마 반도체 관련된 토론 내용은 상당히 들을 만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정복 의원은 국회에서 삼선 의원 하셨었고요. 지금 인천시장 하고 있죠. 이분도 아마 관록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기도 수도권을 표심을 가져올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지 그것도 한번 주목할 만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준우 대변인은 국민의힘 대변인이니까 후보들 다 좋게 말할 수밖에 없고 예. 저는 좀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네. 동의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의 견해니까. 네. 유정복 인천시장은 사실 상당히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그렇죠. 출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인천이 국민의힘한테는 되게 험지인데 거기서 한번 낙선했다가 다시 인천시장이 되면서 저력을 보여줬거든요. 네네. 그런데 얼마 전에 기자회견으로 뜬금없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잊읍시다. 막 이러면서 다소 지지층의 정서와는 거리가 먼 발언을 했어요. 근데 유정복 시장이 소구해야 될 대상은 사실 전통 보수층인데 그들 마음과는 동떨어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게 중도를 공략한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그만한 파이가 있을까? 아마도 유정복 시장 역시 다음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도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인천시장 재도전을 염두에 두고 대선 경선에 출마한 것 아니냐라는 게 당내의 일반적인 중론인 것 같고 양양자 전 의원 개혁신당에서 넘어왔죠. 매우 센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라는 확고한 강점이 있긴 해요. 다만 최근에 양양자 전 의원의 일정을 보면 전부 다 용인만 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했던 용인 갑지역 거기에 민주당의 이상식 의원이 그 아내의 소유한 그림 재산 신고 문제로 1심에서 의원직 박탈령이 나왔어요. 벌금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럼 그게 확정되면 용인의 보궐선거가 열린단 말이죠. 그럼 양양자 의원의 정치적 목적은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몸집을 불려서 용인 갑 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려는 거 아니냐. 그런 또 당내에 또 눈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지방선거, 한 명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관심이 있어 보이고 진짜 대선에 관심 있는 건 A조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과 안철수 의원 정도로 보여지는데 입장이 편애하게 다릅니다. 안철수 의원은 개헌 반대, 탄핵 반대 개헌 반대, 탄핵 찬성 그렇죠. 이 메시지를 내고 있고 김문수 전 장관은 탄핵 반대파로 분류되고 전통 지지층의 표를 받지만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메시지를 통해서 약간 지지율이 좀 주춤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김문수 전 장관이 안철수 의원과 선명하게 반대되는 좀 전통 지지층에게 소구하는 메시지를 낼지 아니면 본선을 바라보고 나도 개헌 반대했다. 그리고 뭐 대통령 탄핵된 건 어쩔 수 없고 이제는 잊자. 나 윤석열 대통령이랑 상관이 있어서 출마한 거 아니다. 지금 계속 한 2, 3주 동안 그 메시지를 냈어요. 그러다가 지지율이 주춤했는데 그런 메시지를 낼 것인가. 저는 결국 A조에서는 유정복, 양양자, 안철수가 무슨 이야기 할지는 눈에 다 선해요. 아마 우리의 예상 범위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김문수가 조금 더 중도적인 메시지를 강하게 낼지 아니면 야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 나의 원래 캐릭터대로 좀 전통 보수 지향적인 이야기를 하겠다. 이 김문수의 선택이 A조에서는 좀 재밌게 지켜볼 만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김문수 장관은요, 본인의 강점이 걸어온 길이 이미 좌파에서 운동권 학생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건 아니구나 큰 회한을 느끼고 우파로 전향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좌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유시장에 대해 확고한 신념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이번에 왜 중도를 품는 듯한 저런 발언을 하냐면은 본선에 가게 되면은 중도를 데리고 와야지 이재명 대표의 승부에서 승산했다라고 판단했는데 지금 사실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이 처음에 압도적인 우리 국민의힘에서 1위였었는데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이게 지금 약간 2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코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세 번의 저거 말고도 세 번의 총 4번의 토론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 첫 번째 토론에서 압도적인 국민의힘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다. 집토끼를 잡지 못하고 오히려 산토끼 잡으려다 하다가는 집토끼가 집 나가버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TV 토론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기존에 했던 스탠스대로 그러니까 보수 우파의 가치와 핵심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히고 자기 신임은
보수를 통해서 나라를 재건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방법을 이 논조에서 아마 벗어나지 않을 거다. 하지만 본선거에 가면 사실 어느 후보가 들어도 그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본선거에서 이재명과 격차가 좁다 그러면 어쨌든 무당층과 중도층 끌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국민의힘의 대선주가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집도키가 집을 안 나가는 전략을 필 것이다. 저는 그걸 봅니다. 네, 그래서 A조에서는 김문수의 선택이 중요하다. 과연 김문수 전 장관이 출마 선언하자마자 한노총 찾아가고 네. 전태일 이야기하고 네. 이런 행보들 본인의 노동운동가 출신으로서의 중도 공략도 가능하다는 강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겠지만 이런 일련의 여러 발언들이 보수 지지층과 전통 당원들의 정서와는 좀 동떨어진 측면이 있어서 고전을 상당히 했어요. 근데 오늘 발언을 보니까 이재명에 대한 강한 강성 발언으로 또 방향타를 다시 수정한 것 같은데 A조 토론에서 김문수 전 장관이 어떤 발언을 하는가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B조는 진짜 꿀잼 토론일 것 같아요. 토론 뭐 1시간, 2시간 보통 4명이면 한 2시간 정도 잡아놨을 것 같은데 방송 시간을 2시간 내내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겠다.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경북 왔을 때 안 만나줬어요. 홍준표 대구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높은 인물입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패스트트랙 관련 논쟁으로 한동훈과 붙으면서 한동훈 전 대표와 지금 가장 당내 앙숙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렇죠. 홍준표 대구시장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캐릭터인지. 그래서 이게 3대1 구도가 될지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비조 토론 좀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비조 이제 죽음의 조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다들 토론에 일각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제 이철호 의원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지만 그래도 이분이 실제 토론을 하시면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관록의 정치인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의외의 복병으로 한동훈 이제 전 대표와 스파크가 튀는 그런 토론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사실 좀 기대가 좀 뻔합니다. 뻔한 기대인데 그래도 재미는 보장되는 게 누구냐? 홍준표 후보와의 매치가 좀 많이 기대됩니다. 홍준표 대표라 그러면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직설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이거 미꾸라지 같은 그런 이렇게 전략을 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설적이고 스커드 미사일 같은 홍준표 대표의 토론 어떤 스타일과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잘 피하는 그런 스타일의 한동훈 전 대표와의 토론이 어떤 재미를 일으킬지 그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나경원 나경원 의원하고 한동훈 대표는 지난번에 봤다시피 똑바로 얘기하세요. 한동훈 대표 네 그냥 똑바로 얘기하세요. 네 이렇게 3-4번을 얘기했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번 기회에 사과를 하지 않으면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공개적으로 사과할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사과하지 않는 모습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나경원 후보가 상당한 표를 가져갈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누가 다시 알고 있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이 개인 사건을 부탁한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 법적 재판으로 넘어가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정치에서 판단할 수 있게 협의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판단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마치 개인의 사건 청탁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인격적으로 전 국민 앞에서 허위사실 비슷하게 발언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곤란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재밌는 포인트가 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이랑은 함께 할 수 없다. 네네. 나머지랑은 다 손을 잡아도라고 했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통진당의 이정이 닮아간다라고 맞받아치면서 네. 양측 사이에 또 강한 설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나한 구도, 네, 불교에서 말하는 나한이 아니라 나경원 한동훈 네. 구도에서 어떻게 불꽃이 튀느냐, 네네. 이철우 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네. 근데 뭐 흔히들 3대1 구도가 될 것 같다라고는 하지만 또 이철우 지사나 홍준표 시장은 본인들은 그 싸움에 안 끼고 좀 굵직굵직한 이 국정 이야기나 사회 통합 이야기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이 두 분 다 이 중량감이 있고 체급이 네.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될 경우 전통 지지층이 한동훈을 적극 공략하는 나경원 의원에게 표를 줄 것이냐 아니면 이런 어떤 후보들끼리의 설전이나 싸움 자체에 좀 고개를 돌릴 것이냐 그것도 주목해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 이준호 대변인은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고 계시고 저희 이제 개인적
개인적 평론, 개인적 견해를 조금 가미하자면 저는 이재명만큼이나 생방송에 약한 사람이 한동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 패스트트랙 토론 관련해서 욱해서 나한테 청탁하지 않았냐 말한 것도 생방 중에 화를 못 참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가 직접 돌아갈 때 준비되지 않은 말을 할 때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특히나 성미에서 욱하는 성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실수나 어떤 돌발 발언이 나올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전당대회를 거쳤다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 협공을 받게 됐을 때, 나경원이나 또는 홍준표, 이철우의 협공을 받게 됐을 때 욱해서 또 돌발 발언하는 게 보수층의 정서를 좀 거스를 수 있다. 지금 또 개헌 반대, 탄핵 찬성을 메인 슬로건으로 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의원총회에서 했다는 그 발언, 제가 개헌했습니까? 제가 투표했습니까? 이런 식의 발언이 생방 중에 분출돼 버리면 완전히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고비를 1차 경선 때부터 맞이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토론하다가 이게 열기가 이제 올라가면요, 본인이 이제 의식을 해도 그 의식이 자기 원한대로 안 됩니다. 자기 본성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이때 어떻게 나올 거 아니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철우 지사라든가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어른입니다. 맞아요. 완전 어른이죠. 네. 어른한테 되바라진 철없는 아이가 들이받는 모습, 이 모습이 아마 나올까 되게 좀 높아요. 근데 그 약간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국민의힘으로서. 그래서 그런 모습 나오면 안 된다. 된다. 조언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안 네. 된다. 이제 조언을 좀 드리고 젊은 사람일수록 우리 높으신 분들한테 이제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공경하고 예의를 갖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많은 우리 우파 지지자들 원하는 모습 아니겠느냐 말씀드립니다. 이준우 대변인은 지금 사심 없이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네네. 그러지 말라고. 네. 저희 방송을 그 한동훈계가 모니터링하면서 박민영 대변인, 이준우 대변인 네네. 같은 당직자들이 무슨 말 하나 네. 보고 막 사퇴하라 막 이런 또 막 그렇게 예. 했거든요. 박민영 대변인한테. 네네. 근데 이준우 대변인 전혀 그럴 이유가 없고 네. 지금 굉장히 애정어린 조언을 해준 거예요. 정말 우리 네. 경선이 대박 날 거라 봅니다 저는. 근데 만약 일각의 우려처럼 특히나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는 중앙정치에서는 좀 덜 알려졌다고 하지만 대구 경북의 현역 의원들이 다 존경하는 어른들이거든요. 네네. 특히 또 우리 조직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 중에 비대위원하고 있는 이미자 의원이 있는데 네. 아우. 상주 문경에 네네. 한노총 출신이잖아요. 네네. 이미자 의원 조직력이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미자 의원이 이철우 지사 제자 출신이에요. 그래요? 실제로 예전에 이철우 지사가 선생님이었어요. 그 학교 그 고등학교 네. 때인가? 네, 네. 맞아요. 얘기 들었어요. 제자였어요, 제자. 맞아. 학교 선생님이었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철우 지사를 존경하는 분위기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굉장히 강도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한마디 했는데 열받아가지고 막 빽 해버리면 저거 소위 보수에서 제일 싫어하는 싸가지 없는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이준우 대변인이 조언해 주신 거고 네. 저는 자유로운 개인이니까 당직도 없고 뭐 아무런 당적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빽 하고도 남는다. 조언을 해도 안 듣는다. 들을 인간이면 이제까지 그런 모습을 보였겠는가? 충남의 김태흠 지사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당원이 당대표를 공격하느냐라고 따졌던 그 한동훈의 모습이 이번 토론회에서도 이철우 지사 등을 통해 나온다면, 분출된다면,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보면 자기한테 조금 긁히는 얘기를 하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렇죠. 고소 고발 같은 거 참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네. 이번 경선할 때는요 좀 우리 당 내에서 후보를 검증하는 선의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좀 자제하고 본인에 대한 검증을 자신에 대한 애정이라고 좀 받아들이면서 좀 경선에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고소 고발 자제하면서 우리 상호 검증에 대해서는 우리 서로 열린 마음으로 우리 최고의 적임자를 뽑는 그런 대회에서 좀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좀 아울러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준우 대변인, 국민의힘의 공식 대변인으로서 굉장히 애정어린 조언을 경선 후보들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조언해주지 마라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언해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조언해서 들을 사람이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겠죠. 공정과 상식님이 댓글로 예찬씨 미안해요. 총선 때 미워했는데 한동훈의 실체를 알게 됐음. 네, 저한테 사과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아셨으니까 다행입니다. 근데
혼자만 돌아오지 마시고 주변에 한딸들 정신 차리려고 한 100명씩 손잡고. 데리고 돌아오십시오. 네. 이렇게 손잡고 추임새 넣었다고 또 예. 이준호 대변인 사퇴하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넉넉하게. 실제로 박민영 대변인한테 그랬어요. 아, 네. 뭐 경고 조치로 끝났지만 네. 제가 지켜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동훈 깔 때 추임새 넣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침묵하세요. 네. 추임새 가지고도 시비 거는 밴댕이 소갈딱지들이기 때문에 네. 추임새 넣지 마세요. 네. 저는 우리 소중한 이준호 대변인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버님, 한동훈의 컨텐츠는 김건희 여사님 스토커 짓이다. 제가 요것도 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치 경험 부족하다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으니까 정치 경험 많아서 어디다 쓰냐. 내가 김건희 여사한테 유일하게 할 말 했다. 다른 정치인들은 김건희 여사 옆에서 탬버린 치면서 아부했다고 하는데, 아니, 검사 시절에 김건희 여사한테 탬버린 제일 많이 친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엄청 잘 지내고 카톡만 뭐 특정 기간에 300번 넘게 했다는 거 다 드러났잖아요. 비록 민주당 청문회 과정에서였지만. 그리고 제가 뭐 비사가 몇 가지 있는데, 저는 이거 윤석열 대통령한테 과거에 직접 들은 이야기거든요. 언젠가 한번 공식적으로 입장을 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께서 워낙 한동훈을 총애했었기 때문에 어느 자리로 보낼까 고민이었대요. 처음에는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을 고려했었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생각도 안 했대요. 근데 한동훈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기는 더 이상 손에 피 묻히는 일 안 하고 싶다. 이거는 검사를 안 하고 싶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 말이죠. 행정직을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네. 이건 사실 해석을 하자면 나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시켜달라는 말이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른 장관직이면 몰라도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20년 동안 김건희 여사도 지켜봐갖고 너무 잘 아니까 그걸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 시키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주변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때 김건희 여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젊은 사람, 유능한 사람 장관 시켜도 좋겠다. 라는 조언을 했대요. 물론 최종 결정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거지만 네.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덕 제일 많이 본 사람이 그러면 한동훈인 거예요. 법무부 장관 하는 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밀어준 거니까. 그 이전에 검사 시절에 김건희 여사와 300번 넘게 카톡하면서 탬버린 쳤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검사 시절에 벼락 출세하면서 윤석열 라인 타면서 김건희 여사한테 카톡 300번 하고 탬버린 치고 대통령 찾아가서 손에 피 묻히는 일 하기 싫다. 그거는 장관 차관 시켜달라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얻을 거 다 얻어놓고 뒤에 가서 약해지니까 뒤통수 치고 공격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정치인들이 김건희 여사한테 탬버린 치고 자기는 직원 직설했다. 이건 제가 직접 윤석열 대통령한테 들은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탬버린을 친히 많이 했다는 건지 진짜 제가 아는 모든 윤석열 정부 인사 중에서 김건희 여사 득 제일 많이 본 게 한동훈이에요.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거. 네. 이준우 대변인은 어떤 추임새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네. 굉장히 공정한 사일런스. 국민의힘의 대변인으로서 침묵을 지키고 네, 있다는 거. 네. 네, 우리 소중한 이준우 대변인 지켜줘야 됩니다. 고개 끄떡거리는 건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끄떡거리는 겁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원샷 잡았어요. 어차피 카메라에 안 잡혔어요. 아, 네. 네, 네, 아무튼 네. 그리고 네. 오늘 이준우 대변인 오늘만 특별한 다른 방송이 있어서 2시 반에 보내드려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경선에 공정하게 관심 많이 가져달라는 인사 한번 하시고 먼저 일어서시죠. 네, 국민의힘 경선 이제 시작됐습니다. 거북이가요, 토끼보다 늦게 달렸지만 결국 승리합니다. 저희 국민의힘 경선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약간 눈살 찌푸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지만 전부 다 우리 더 단단한 후보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니까 애정어리게 좀 더 힘찬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님 오늘은 좀 일찍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는 1시간 풀로 또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준우 대변인께 여러분 박수 보내드린 의미에서 실시간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조심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이준우 대변인 보내드렸고요. 네, 제가 오늘 또 여러 가지 짚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결론. 잠깐만 그 이전에 한동훈 장관 시킨 거 김건희 여사 때문이다. 이런 댓글은 옳지 않죠.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많이 속은 거죠. 네, 여러분 속인 사람이 잘못이고 배신한 사람이 잘못이지 속은 사람, 배신당한 사람한테 그렇게
비판에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건 제가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감사원 이야기로 한번 주제를 옮겨 보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감사 결론을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와 소득주도 성장 관련된 소득 통계가 모두 다 조작됐다. 모두 다 왜곡됐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결국 문재인 정부의 아젠다였던 소득주도 성장을 부풀리기 위한 통계 왜곡 조치였고, 고용 통계도 문재인 청와대의 압력으로 왜곡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비정규직 증가 원인을 병행조사 때문이라고 발표하도록 청와대가 통계청에게 압박을 했고, 통계청은 근거 없이 이를 수용해서 왜곡된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 관련자 31명에 대해서 징계 및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주요 인사 22명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가 통계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작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부 정책이 잘 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느냐를 평가할 때 국가 통계를 지표로 삼습니다. 통계청에서 소득 증가율, 취업률, 고용률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되는데, 감사원에서 들여다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통계청은 BH라고 하죠. 블루하우스. 청와대의 압박을 받고 이상한 왜곡과 조작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다들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고 부동산 때문에 정권이 넘어갔지만 큰 문제 없다. 부동산 가격 폭등까지는 아니다. 이런 가짜 통계를 만들어서 실제로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 나와서 통계상으로는 서울 부동산 가격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희대 오답을 내놓게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으로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하자 자영업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소득분이 하위 계층의 임금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또 왜곡시키고 조작해서 소득주도 성장 덕분에 저소득층 괜찮다, 고용률 나쁘지 않다, 이런 가짜 통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참 국가 통계까지 왜곡하면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커버치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추악한 민낯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낱낱이 드러난 겁니다. 이 감사원을 틀어막기 위해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시켰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파면 사유가 없다고 복귀를 시키니까 곧바로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시켰겠어요? 이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를 못 내게 하려고 감사원장을 탄핵시켰던 거예요. 최재해가 돌아오니까 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려 한 번이 아니라 3년 10개월간 주택과 소득과 고용 통계가 조작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거예요. 3년 10개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5년이라면 절반 이상을 가짜 통계, 왜곡 통계로 국민들을 속여왔던 거예요. 이게 단순히 통계청과 청와대 관계자들만 처벌받을 일입니까? 문재인 책임은 없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많은 정책과 정무적인 성과와 실책이 혼재하겠지만 가장 뼈아픈 실책은 문재인을 좋아하는 친문자파인 한동훈과 이원석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에 지명해서 문재인을 감옥 보내지 않은 것. 저는 그게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얼마나 많이 드러나요, 이게. 얼마나 많이.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벌써부터 오늘 조선일보 기사 보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됐을 때 국가기관을 어떻게 조각조각 내고 망친다 라는 계획을 다 세우고 있더라고요. 일단 검찰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기소와 수사 분리해서
그냥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게 만드는 공소청으로 격하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감사원을,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의 하부기관으로 만든답니다. 그게 지금 민주당 집권 보고서에 공식적으로 작성된 내용이래요. 감사원이 특정 내용에 대해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게 만들 거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국회 의석을 다수 장악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전 정부에 대해서 감사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국회가 감사원을 통제한다 나와 있죠. 적폐청산 시즌2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감사하라고 하는 것만 감사하는 국회의 사냥개, 다수당, 민주당의 사냥개가 되는 거예요. 감사원이. 방첩사를 쪼개서 없앤다. 계엄과 내란 빌미로. 지금 내란인지 아닌지는 법원의 판결도 안 났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의 안보 정보 수집 기능이 완전히 유명무실해집니다. 북한을 대상으로 어떤 정보전도 펼칠 수 없게 됩니다. 검찰 공소청 격화되면 민주당 사람들은 다 봐주겠죠. 감사원이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되면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사냥개가 되는 겁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이 아니라. 그런데 왜 선관위에 대해서는 국회 통제받으란 말을 못합니까? 왜 불법 채용과 부실 선거로 국민적 불신 대상이 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선관위를 냅둬야 된다. 다 지켜줘야 된다. 선관위를 공격하고 선관위를 비판하면 민주당이 대신 고발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왜 감사원만 잡고 흔드느냐. 민주당이 집권하는 세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여기 넘어서 군, 나아가서 감사원 같은 독립적 헌법기관까지 전부 다 이재명 손아귀에 넘어가서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내키지 않아도, 신이 나지 않아도 힘은 빠지지만 국민의힘 경선에 좀 관심을 가져주고 될성 부른 떡잎을 키워주고 국민의힘과 한덕수가 힘을 합치든 말든 어떻게든 단일 후보를 내서 붐을 일으켜서 이재명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검찰도 없어지고 감사원도 민주당의 사냥개가 되고 방첩사 쪼개지고 선관위는 기세 등등 민주당 좋은 식으로만 선거 관리하고 그런 어떤 국가기관, 국가 권력의 완벽한 장악을 통해 20년 내지는 50년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이해찬의 장기 집권론이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쟤네 법 바꾸고 개헌해서 이재명 연임시킬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시아투데이 TV 탄핵 이후에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떠나가고 실시간도 줄어들고 하지만 댓글 달아주시는 분부터 함께 보시는 분들부터 자꾸 힘 빠지는 이야기, 패배적인 이야기 하지 말자. 어떻게든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힘도 한 축이에요. 국민의힘 후보 없이는 우리가 대선 못 이깁니다. 나중에 한덕수와의 단일화, 황교안 전 대표의 단일화 누가 이길지 몰라도 이거 국민의힘 경선에 여러분 관심 안 가지면 무조건 이재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저런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겁니까? 진정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힘을 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으쌰으쌰 하자라고. 그래서 제발 시청하시는 분들 보시면서 우리 아시아투데이 TV에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다시 보기에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주변에 화수목 오후 2시에는 장예찬의 정치펀치 보자고 홍보도 좀 많이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힘이 나고 살아나야 이 절체절명의 대한민국 운명이 걸린 대선 해볼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국에도
아시아투데이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알부민 잠깐만 홍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알부민이 새롭게 리뉴얼된 거 아시죠? 알부민 2090 울트라맥스 남재현 원장이 직접 만들었는데요.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으로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 피로 회복과 신체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투TV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단독 특가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2박스 구매하면 1박스 더 드리는 2+1 파격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요. 아래 번호로 전화하셔서 간 건강, 피로, 면역 지키시고 반드시 이재명을 막아내는 그런 기적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이뤄가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알부민 하나만 마시고 갈게요. 근데 또 광고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맛있어요. 맛있어서 여러분 드시기에 부담이 없다, 편하게 드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알부민 이야기 했고요. 헌재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고무줄 판결,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을 막았다. 윤상현 의원은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헌재가 정치재판소로 전락했다. 편향적 판결이다. 국민의힘에서 꼭 내야 될 메시지였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가처분을 인용한 마은혁 주심과 헌재는 정말 전한길 선생님 말처럼 국민들이 국민 여론으로 가루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저는 그런 말 잘 안 하는데요. 이 판결을 보니까 해도 너무하다. 헌재가 진짜 국민을 졸로 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최상목이 임명하는 정계선 조한창은 되고 한덕수가 임명하는 마은혁은 되는데 한덕수가 이완규 함상훈을 임명하는 건 안 된다? 이게 말이 돼요? 다른 재판관들은 모르겠는데 최상목 대대행에 의해서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과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임명된 마은혁, 이 세 사람까지도 가처분이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표를 던졌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내로남불이죠? 살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헌재가 완전히 좌파의 소나기로 넘어가서 우리 법 연구의 산하기관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제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든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선을 이겨야만 합니다. 대선 지면요, 이 두 자리에 마은혁 2, 마은혁 3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치적인 판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재명의 재판 받을 필요 없다, 무효다라는 헌재 판결이 나올 거고요. 이재명의 발목을 잡은 공직선거법 그냥 삭제해. 그 공직선거법의 그 조항 자체가 위헌이다 라는 판결이 나올 거고요. 차별금지법 같은 거, 이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다 감옥 보내, 다 처벌해. 미국은 군인이 성전환 수술하고 싶다고 하면 트랜스젠더 되는 성전환 수술을 군에서 무료로 시켜줬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까지. 너무 놀라운 일이죠. 충격적이죠. 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미군에 있는 트랜스젠더들 다 쫓아냈어요. 트랜스젠더들이, 저는 뭐 그분들을 차별하거나 폄하하는 게 아니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분들이 달리기 대회, 육상 대회, 수영 대회, 펜싱, 권투 이런 데 나와서 여성 스포츠에서 금메달을 싹쓸이 했어요. 그런데 PC주의,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죠. 정치적 올바름을 과도하게 추종하는 그 PC주의 때문에 미국 민주당 체제에서 그런 걸 다 용인해줬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여자인 선수들이 무슨 수로 남자였다가 여자로 수술한 선수를 이깁니까? 기본 근육이나 근력량 체구가 다른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시키고 막고 재검토시키고 있죠. 헌재가 넘어가서요, 우리 사회 문화가 좌편향으로 바뀌게 되면, 좌파 위주로 바뀌게 되면, 그 서울에서 하는 퀴어 축제 있잖아요. 퀴어 퍼레이드. 동성애자들 몇십만 명 나와서 막 외설적인
쇼하고 퍼레이드하고 애들 다 지나가는데도 막 엉덩이 흔들고 막 하는 거, 그거 이제 아무도 못 막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 잘한 게 뭐냐, 대구에서 퀴어 퍼레이드 막은 거예요. 못하게. 그랬다가 경찰이 오히려 홍준표 시장을 고소해서 막 소송하고 그랬죠. 나라가 그렇게 미국 민주당 체제처럼 유럽의 나라들이 문화적으로 박살나는 것처럼 좌파로 완전 넘어가게 됩니다. 내가 차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고 괴롭히면 안 되죠. 그렇지만 나는 동성애자 좀 잘 못 받아들이겠어, 이런 이야기 하거나, 직장에서 면접 보는데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탈락시키면 이제 다 감옥 가는 세상 되는 거예요. 헌재가 좌편향 돼서 그 차별금지법 합헌이다, 그런 판결 내려주면, 이게 단순히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헌법재판관 구성은요,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 사회의 방향타, 우리 사회가 그래도 전통을 지킬 걸 지키면서 조금씩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아주 급진적으로 좌편향, 좌파로 확 쏠려가느냐, 그걸 가르는 게 헌재의 정치적 구성이에요. 헌재가 이번에 2명의 재판관 임명에 브레이크를 딱 걸고 다음 대선 때까지 눈치 보고 본안재판 결론을 안 내겠죠. 이재명에게 이 2자리를 헌납하려고 줄 선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정말 끔찍한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이제 우리도 쇼핑몰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아니라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서 남자도 여자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화장실들이 막 생겨날 거예요. 거기에 국민 세금이 대대적으로 투입될 거예요. 제가 뭐 괜한 과장을 하는 것 같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됐고 유럽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반감을 느낀 유럽과 미국의 국민들이 다시 트럼프를 불러오고 유럽의 우파 정당을 띄운 거잖아요.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헌재 기울어주고 나라 순식간에 그렇게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합헌 판결 받으면서 나아갑니다. 걷잡을 수 없어져요. 브레이크가 사라져요. 국힘을 아직도 믿을 수 있느냐, 못 믿겠다, 쌍권을 못 믿겠다. 여러분, 저 쌍권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국힘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양중성님처럼 일단 보수 대통령 만들고 그 다음에 탈당을 하든 뭘 하든 하시라는 거예요. 일단 이번 대선까지는 힘을 모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께 국민의힘 경선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대선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출발이 늦었지만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다. 앞서 우리 이준우 대변인과도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가능성은 보나마나 이재명으로 후보를 옹립하고 추대하는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 경선은 훨씬 더 재밌다, 드라마틱하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계속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이는 게 그나마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리한 한덕수 추대론에 대해서는 늘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다. 정말 다 써야겠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후보가 나오면 그게 김문수건 나경원이건 홍준표건 후보가 나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이벤트로 한 번 더 국민의 관심을 받아야겠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재명과 민주당에는 관심을 안 가지고 저기 뭐 어차피 이재명 그건데 쇼인데 뭐 국민의힘은 누가 될까? 설령 거기서 한덕수 대행이 이기든 아니면 한덕수 대행이 지든 최종 후보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극약 처방까지도 우리가 이제는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상황이 어렵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 민주당 경선 분위기,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 그리고 헌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까지도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형사재판이 또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공판 기일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월요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외치는 사자후가 또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다음 주 화요일에 돌아온 백지원 전 부대변인, 나경원 캠프 대변인으로 합류를 했죠. 백지원 대변인과 함께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화, 수, 목 오후 2시는 장예찬의 정치펀치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알람 설정과 구독, 좋아요를 응원해 주시고 많은 분들 함께 오도록 주변의 댓글과 영상 공유로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장예찬의 정치펀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만병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 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